4주차 기하 클리닉 해설 강의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는 드디어 이제 공간 도형에 대해서 조금 배워봐서 배운 게 크게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복습을 할 때 물론 백지 복습처럼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오늘 배운 게 뭘까 이렇게 써 나가면서 학습하는 것도 정말 좋지만 문제를 풀면서도 내가 뭘 배웠고 어떤 것을 활용해야 되는지 배우는 것도 그건 역시 복습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문제 읽어보니까 지금 그림과 같은 삼각기둥이 하나 나와 있고 다음 중 평면을 결정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어. 됐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내가 개념 시간에 평면을 결정하는 조건은 뭐가 있었지 옆에다가 그러니까 바로 문제를 풀지 않고 한번 체크해보고 가는 거예요. 평면의 결정 조건. 내가 뭘 배웠었더라를 한 번씩 생각해보는 거야. 맞아. 점이 두 개면 직선을 결정한다 했었고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는 점 세 개면 너 자체로 평면이 결정됐다라는 뜻. 직선. 괜찮아? 그리고 너가 조금 더 이제 파생이 되어서 뭐 파생됐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직선 하나에 점 하나 그 직선 위에 있지 않는 점 하나도 역시 평면을 결정한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평행한 두 직선 역시 평면을 결정한다라고 했어. 너로도 만들 수 있는 평면은 단 하나밖에 없어. 너로도 만들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너로 만들 수 있는 평면도 단 하나밖에 없다라고 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서로 만나는 두 직선도 너 역시 만나는 교점에 됐나요? 그리고 나머지 직선, 그 나머지 직선 위에 한 점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한 직선과 그 위에 다른 점, 그 위에 있지 않는 다른 점이 만들어낸 평면 너 하나에 대해서 됐죠? 자, 그래서 평면을 결정하는 건 이 네 가지 조건이 있으니까 이 네 가지에 해당하는 것들만 정답이 되겠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문제를 풀 때도 막 이렇게 그림을 그려 나가면서 푸는 것도 뭐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를 생각해야 감각이 아닌 논리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됐죠? 자, 한번 봐볼게요. 자, 1번 읽어볼게. 세 점 A, B, C. 저 점 세 개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면 평면을 만들 거야. A, B, C.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네요. 평면을 만들겠네. 오케이. 평면 만들어지. 됐죠? 자, 두 번째 2번. 점 C2와 점 D. 그러면 점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지 않는 점이라면 평면을 만들 거야. 점 C2. C 어디죠? 직선 C. 직선 C가 어디야? 여기네, 여기. 색깔 변. 직선 C2. 자, 여기 위에 있지 않는 점 D라면 평면을 만들 것이야. 그렇네요. 직선 위에 있지 않는 점이니까. 그럼 너도 평면 합격. 됐을까요? 자, 3번. 직선 BC와 직선 EF. 직선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거는 뭐라고 했죠? 만나는 직선이거나 평행한 두 직선이면 되겠다. 직선 BC와 직선 EF. 직선 EF. 노란색 한번 할까요? 직선 EF. 자, 요 부분이지. 그 다음 직선 BC. 지금 기둥이라고 했으니까 옆에 나와 있는 옆면이 직사각형이죠. 그러니까 평행한 두 직선이니까 너로서도 한 평면을 만들 수 있겠다. 동그라미. 이러지 말라는 거야. 보자마자 여기 옆에 평면이니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좋지만 지금은 개념 시간이기 때문에 나름 논리대로, 배운 대로, 개념대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4번 한번 해볼게요. 자, 직선 AB랑 직선 DF로 만들 수 있냐? 자, 직선 DF는 어딘가 하고 봤더니 DF 자, 여기가 되겠죠. 직선 AB는 어디예요? 직선 AB 여기네. 일단 두 직선은 만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행하지도 않죠. 왜? 평행이동 했을 때 평행하지 않으니까 이 직선을 아래로 평행이동 시키면 요 직선이 되겠네. 이 직선을 아래로 평행이동 시킨다면 요 직선이 되겠네. 그럼 이 직선하고 이 직선 평행하지 않으니까 무슨 위치? 꼬인 위치고 꼬인 위치에서는 평면을 만들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너가 틀렸네. 너는 평면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됐을까요? 자, 5번. 직선 BF랑 직선 CE 보면요. BF 어디 있어? BF 여기. 잠깐 지우고 할게. 잠깐 보면 지우고. 직선 BF랑
DF. 여기가 됐나요? 옆면의 직선. 자, 그 다음에 직선 CE. 직선 C부터 E까지. C부터 E까지. 아, 여기 있네요. C부터 E까지. 자, 됐나요? 직선 두 개가 만나는 상황이므로 너는 만난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한 평면을 만들 수 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됐을까요? 그러면 너도 동그라미가 되겠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4번 보면 왜 꼬인 위치에 있으면 직선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수업 시간 했더라도. 자, 직선 AB랑 직선 DF 한번 보면 직선 AB, 직선 DF.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 직선 AB 입장에서 AB 직선 위에 있지 않는 점 D가 평면 하나를 만들어내겠죠. 자, 선생님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려도 평면이라면 이게 넓게 퍼진 게 평면일 수 있겠네. 이 삼각 기둥의 옆면이 되겠네요. 하나 만들었네. 두 번째, 마찬가지로 직선 AB랑 AB 위에 있지 않는 F. 자, 요 부분이 되겠네요. 요 부분이 되겠네. 지금 평면이 두 개 만들어지니까 한 평면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입체가 만들어지는구나. 됐죠? 자, 그래서 우리 막 카메라 같은 거 촬영할 때 저기 세워놓으면 발이 3개였던 것 같아. 발이 3개. 왜? 4개면 하나 붕 떠 있으니까 평면이 완성되지 않아서 막 달그닥 거린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내가 배운 것들을 이용하니까 그림을 그렇게 마구잡이로 그리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갈게요. 두 번째, 자, 읽어볼게. 자, 그림과 같이 사각뿔이 있고 세점 BCD와 직선 AE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평면의 개수래. 자, 내가 구해야 될 개념, 그러니까 개념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어떤 개념을 이용해서 평면의 개수를 구할 수 있지? 마찬가지로 너 역시 평면의 결정 조건이다. 됐나요? 평면의 결정 조건? 내가 배운 건 이 개념이니까 이 개념을 이용해서 봐야지. 지금 나와 있는 게 직선 A와 직선 A, 그 다음 세점 BCD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평면 개수. 여기 잠깐 볼까요? 세점 BCD, 점 B, 점 C, 점 D가 있고 직선 AC가 있고. 쌤, 지금요 점 3개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 너 자체로도 뭐 할 수 있다? 평면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1개. 됐을까? 그럼 점 3개 이용한 거 이제 지났으니까 그럼 이 직선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을까? 직선 하나랑 그 위에 있지 않는 점 B. 그럼 내가 이제부터 봐야 될 건 직선 AC 위에 점 BCD가 없다면 각각 하나의 평면을 만들 수 있겠네. AC 여기네, 여기. 점 B 여기고요. 그 다음 점 직선 AC, AC의 점 B. 자, 그리고 점 C, 그리고 점 D. 자, 요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있을까? 하고 보면 AC 직선 위에 있지 않는 점이 2개밖에 없으니까 이 직선과 점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건 2개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렇게 해서 내가 만들 수 있는 걸 잘 찾았으니까 답이 AC 직선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분이 만들어줘야 돼요. A, E. 그럼 직선 A로 만들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뒤에 A는 여기 뒷부분이네. 그럼 B랑 C랑 D 역시 A, E 직선 위에 있지 않는 점이니까 너 직선하고 너로도 평면 하나, 너로도 평면 하나, 이 직선과 너로도 평면 하나, 3개를 만들 수 있겠네요. 3개. 그래서 총 4개 만들 수 있다가 정답이 되겠죠. 됐죠? 막 그림을 그려 나가면서 푸는 게 아니라, 됐죠? 자, 만약에 1번 문제를 막 그림 그려 나가서 풀었다면 잠깐 포즈 버튼 누르고 2번 문제 풀 때는 다시 다르게 한번 풀어보는 거야. 내가 오늘 배웠던 개념은 뭘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맞아, 평면을 결정하는 조건은 요렇게 있었어. 됐죠? 자, 그 내용들을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유리하게 문제를 다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3번. 3번 읽어볼게. 자, 읽어보니까 그림과 같이 정팔면체에서 그러면 정사각형이고 정삼각형 드리겠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선 AB와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 개수와 AB와 꼬인 위치, AB와
꼬인 위치. 자, 그 다음 평면 ABC랑 평행한 모서리 개수. 평면 ABC와 너랑 평행한 모서리. 얘는 평행해야 되니까 얘네들 찾아라. 됐나요? 그럼 문제만 읽었을 때 내가 위에 거랑 아래 거를 그려야 되고, 자, 위에 문제랑 아래 문제를 풀 때 어떤 개념이 먼저 떠오르는지. 근데 글자만 읽어도 떠오르는 개념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평면과 직선의 위치 관계네. 이렇게 하나하나씩 내가 뭘 배웠지를 생각해 보는 거야. 첫 번째로 묻는 거는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야. 됐나요? 근데 내가 개념 시간에 직선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는 첫 번째로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맨 첫 번째로 만나거나 만나지 않거나. 첫 번째, 만난다라는 건 당연히 교점이 생기겠지. 만나니까 교점이 당연히 생길 거야. 두 번째, 근데 중학교 때까지 한 평면만 다룰 때까지는 직선과 직선이 안 만나는 건 평행하는 것밖에 없었어. 하지만 공간 도형을 배우고 평행하지도 않으면서 만나지도 않는 위치 관계를 배웠었죠. 입체과 입체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꼬인 위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묻는 부분은 요 부분이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겠네. 첫 번째, 꼬인 위치를 말 그대로 내가 찾아봐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 제가요 꼬인 위치 찾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너를 찾아서 우회적으로 너를 계산해봐도 되겠죠. 그럼 가볼게요. 지금 A, B랑 꼬인 위치의 모서리 개수니까 잘 보면 전체 모서리 개수가 12개예요. 그 중에서 A, B 본인 빼면 11개가 남겠지. 11개. 그 중에서 얘네들 다 합치면 11개가 되겠네요. 자, 그럼 직선 A, B랑 만나는 점, 그럼 뭐가 있겠어요? 점 A랑 점 B가 들어가는 직선이겠지. 점 A. 자, 여기가 들어가는 직선은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A, B는 빼기로 했으니까 3개가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점 B랑 만나는 직선은요. 하나, 둘, 셋, 너도 마찬가지로 4개인데 A, B는 빼기로 했으니까 3개. 11개 중에 벌써 6개를 생각. 그럼 요 중에서 5개가 나오겠구나.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찾아야 될 거는 A, B랑 평행한 직선이네. A, B랑 평행한 직선은 평행 이동시켰을 때 평행한 거 눈 씻고 찾아봐도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눈 씻고 찾아봐도 저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이 직선을 막 이렇게 평행 이동시키면 일직선이 되나요? 한 개가 되겠네요. 그럼 11개, 다 채워서 11개가 돼야 된다 했으니까 6개, 7개? 꼬인 위치 개수는 4개가 되겠다. 됐을까요?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 A, B랑 만나지 않으면서 평행하지도 않는 거니까 만나지도 않아? 평행하지도 않아? 요런 직선들이 있을까요? 요런 직선들이 있을까요? 하나, 둘, 만나지도 않아, 평행하지도 않아. 요런 직선이 있을까요? 셋, 또 뭐 있어요?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고 요런 거 이렇게 4개가 꼬인 위치구나. 요렇게 찾으셔도 되고요. 됐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하는 학습법은 뭐냐면 바로 이 방법입니다. 꼬인 위치를 물어봤어도 내가 얘네들을 또 추가로 공부할 수 있잖아. 됐죠? 내가 위치 관계를 묻는데 이렇게 풀지 않았다면 또 다시 포즈 눌러놓고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서 다른 위치 관계도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거겠죠. 자, 그럼 두 번째네요. 평면 ABC랑 평행한 모서리. 그럼 이번에는 평면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묻는 거네요. 평면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묻는 거니까 내가 알고 있는 면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는 2개밖에 없었어. 두 번째예요. 면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는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마찬가지로. 됐나요? 자, 근데 면과 직선이 아예 만나지 않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그림을 좀 잘 못 그리지만 못 그려 괜찮다라고 했어. 그림은 우리 화가가 아니니까 이렇게 면
그리고 위에 직선 L. 그래서 이게 병행하구나. 영원히 만날 수 없다 했어. 영원히 만날 수 없다 했어. 예를 들어 선생님을 직선이라고 해보면 이거 좀 이렇게 옆으로 와볼까요? 쭉 저기 이렇게 여기 벽까지 보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보이죠? 여기까지. 아이고 보이죠? 제가 이렇게 직선이라 제가 이렇게 직선이라 생각한다면 나랑 이 벽은 쭉 연장했을 때 영원히 만날 수 없다라는 거죠. 됐죠? 아 이게 평면과 직선 사이에 평행하다 만나지 않는 경우 이거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했어. 자, 됐죠? 자 그럼 또 두 번째 면과 직선이 만나는 경우는 너도 둘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아 이거 좀 이렇게 내려보면 너도 둘 중에 하나. 면 안에 직선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 그쵸? 다 가지고 있는 거고 모든 점에서 만나는 거고. 두 번째 면이랑 직선이 딱 한 점에서 만나가는 거야. 관통하는 관통. 내가 배운 개념은 여기까지입니다. 됐죠? 아 그럼 결론적으로 이 상황을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저 직선과 만나지 않는 저 평면 ABC랑 만나지 않는 모서리 개수를 세주면 되겠네요. 아, 이 평면하고요 만나지 않는 모서리의 개수를 세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되게 간단해져. 쌤 벌써 하나 찾았어요. 한 개가 돼요. 두 번째 여기 EB, EF 직선도 만나지 않아요. 왜?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이 평행하니까. 두 직선이 절대 안 만나는데 어떻게 평면하고 만나겠어. 두 개 벌써 찾은 것 같아. 또 B랑 C 들어가는 거 안 되고 또 여기도 있네요. 여기 세 개. 그렇죠. 너가 평행한 성분이니까 AB랑 FD가 평행하니까 이 선이 만날 수 없는데 어떻게 평면하고 만나겠다. 그렇죠. 아 그래서 만나지 않는 선분 총 몇 개예요? 세 개를 찾았던 것 같아요. 세 개네요. 쌤 저는 그렇게 안 풀어도 그냥 그림 몇 번 그리니까 답이 딸깍하고 나오던데요. 지금은 연습 시간이고 개념 시간인 거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달라는 거야. 됐죠? 자 근데 ABC랑 평행한 모서리를 구할 때 이러한 방법도 괜찮아요. 쌤 그러면 ABC랑 만나지 않는 거니까 어차피 지금 정팔면체나요. 맞죠? 점 A, 점 B, 점 C가 들어가지 않는 모서리의 개수를 찾아줘도 괜찮겠네. 됐죠? 너가 들어가지 않는 모서리 개수를 찾아줘도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뭐 A가 들어가는 거 AB. 이거 써야 되나? A가 들어가는 거 AB, AC, AD, AE 4개. 그 다음 B가 들어가는 거 역시 4개일 건데 AB 이미 위에서 한번 셌으니까 3개. 같은 이유로 C도요. AB, BC 이미 한번 셌으니까 원래 4개인데 2개. 아 그럼 총 몇 개가 빠지는 거야? 9개가 빠지는 거니까 12개의 모서리에서 9개 빠진다? 3개가 돼. 요렇게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마구잡이로 그리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오늘 배웠던 개념만으로도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쌤 저는 주차를 잘 못해요. 뭐 당구를 잘 못 쳐요. 그렇다고 해서 공간 도용을 못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자 읽어보니까 그림과 같이 밑면이 정오각형인 오각 기둥에서 직선 AG와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 개수. 이거 또 여기네요. 직선 AG랑 꼬인 위치. 그럼 또 만나지 않는 거를 세주면 되겠네. AG, 직선 AG 어디죠? 직선 A부터 G 여기네요. 됐나요? 그럼 이 부분을 세주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럼 꼬인 위치는 만나지도 않으면서 평행하지도 않는 게 꼬인 위치라고 했는데 잘 보니까 AG랑 평행한 모서리가 없습니다. AG랑 평행한 모서리가 없네요. 그럼 우리 이제 뭐만 해주면 될까요? AG랑 만나는 모서리만 빼주면 되겠네. AG랑 지금 평행한 모서리가 없어요. 요렇게 얘랑 평행한 모서리는 없지. 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모서리가 아니잖아요. 됐죠? 평행한 모서리가 없으니까 만나지 않는 모서리만 빼줘도 되겠네요. 그럼 마찬가지로 점 AG랑
A에서 만나는 모서리들을 찾아보면 A를 지나가는 네, 왜 그러지? 자, A를 지나가는 모서리들을 빼줘. 자, A를 지나가는 모서리들을 빼주면 되겠죠. 잠깐만요.